네, 안녕하세요. 반폰두변 한의원장 이문진입니다. 오늘은 미세순환장애와 염증 어혈화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순환장애는 곧 미소순환장애라고 하는데요. 미소순환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관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 봤는데, 일단 혈관의 총 길이는요,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모세혈관은 한 9만 5천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결국 모세혈관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그만큼 모세혈관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기본적으로 뭐 알죠? 그 말초 조직의 세포들한테 영양소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또 백혈구라든가 물질, 또 호르몬 배달, 노폐물 수거 등 이런 어떤 물질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대사 활동이 필요한데, 모든 세포 대사 활동에 필요한 물질 공급이라든가 또는 물질 노폐물 독소 배출 등 이런 기능들을 결국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건강한 20대의 어떤 모세혈관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아주 총총하고 아주 풍성한데, 60대 이후에 모세혈관을 보면 이렇게 좀 앙상하기도 하고 또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 하나, 요 모세혈관 자체를 봐도 이렇게 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력성 있게 생겨 있고 아주 규칙성이 있는데, 그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혈관 탄력성도 떨어지면서 순환 장애도 더 오겠죠. 그런 변형된 혈관 모습을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인체 혈관 어떤 혈관의 길이의 구성을 보면 동맥길이나 뭐 정맥길이나 50%씩 반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그 혈액량 구성을 보면 동맥류양과 정맥류양의 비율이 한 20대 한 8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정맥류 쪽에 정맥류가 혈관의 어떤 저장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또 하나는 이제 혈관의 한 95%는 온몸에 그문망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류량은 기본적으로 모세혈관을 통한 혈액의 순환량을 말한다는 거 또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손에도 보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정상 건강할 때는 이렇게 좀 촘촘하게 많이 있는데, 60대 정도가 되면 바로 한 40% 정도의 모세혈관이 막히고 또 소멸돼서 이렇게 앙상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이게 다 혈류 때문이야 하면서 혈류량이고 면역력도 관계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전신의 여러 가지 병들의 질병 발병에도 관계하고 기억력 저하도 일으키고 냉증도 일으키고 뭐 생리도 오만 것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차차차 하나하나 좀 밝혀가기로 하고요. 오늘 그거보다 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떤 요거 좀 모세혈관 직경이 평균 한 7,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또 산소를 나누는 적혈구 직경도 평균 한 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소를 운반하는 산소는 적혈구에 실려서 운반하잖아요. 적혈구에 실려서 운반되는데 그 적혈구의 직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혈관보다도 오히려 더 좀 클 때도 있고 거의 똑같지만 또 적을 때, 모세혈관이 오히려 적혈구 직경부터 적을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실이 시사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혈관이 조그만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든 아니면은 어떤 척추 부정렬에 의해서는 긴장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 긴장이 되든 뭐가 됐든 모세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결국은 산소를 나누는 적혈구가 통과가 못 되면서 금방 이게 세포 조직들한테 산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얼핏 얘기했지만 어떤 척추 부종열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또 어느 거는 혈관 자체가 뭐 탄력성이 떨어지고 죽상동맥경화라든가 동맥경화 이런 상황이 되면 또 혈관이 좁아지면서 또 문제가 또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혈액이 뭐 콜레스테롤 고지혈이라든가 아니면 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혈액의 점도 문제에서 탁해지면서 또 막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모세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만들고 또 모세혈관에 가능한 혈관에 통과되는 어떤 적혈구의 통과를 엄청 방해를 주겠죠. 저항이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포 조직 그런 어떤 세포 조직에는 그 말단의 세포 조직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저산소라는 상황이 오겠죠. 그럼 저산소가 오게 되면 세포들은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선 산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해당 세대에서와 무산소 대사인 그 저산소 위주 상황에서 해당 대사 위주로 돌리다 보면 결국은 그 포도당 같은 것들이 젖산으로 많이 바뀌면서 산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젖산이 자꾸 쌓이면 양성자 농도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양성자 농도가 바로 뭐냐면 pH 농도를 갖다 지표하는 그 구성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젖산과 양성자 농도가 높으니까 자꾸 체액이 산성화되고 혈액도 산성화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혈액이 산성화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원래 우리가 혈관을 보면 혈관 벽에도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하는 그 적혈구들이 있잖아요. 적혈구도 이 표면에도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서 서로 정기적인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엉겨붙지 않고 분산돼서 잘 유통이 되게끔 마치 정기적인 반발력 때문에 혈관 내벽과 적혈구 자체도 자기부상 열차처럼 이렇게 싹싹 통과하게 돼 매끄럽게 정기적 반발력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산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양성자 농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양성자 농도는 바로 전하가 플러스 전하량이거든요. 얘네들도 높아지면 결국은 마이너스 전하를 이게 상쇄하게 되죠. 잡아먹게 되면 결국은 전하적인 반발력이 적혈구와 적혈구 간 혹은 세포 내피와 적혈구 간의 그 반발력이 약해지면 이 들러붙게 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적혈구와 적혈이 떡이 지기도 하고 혈관 내피세포에 가서 들러 스크래치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증도 일으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촉진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적혈구들이 뭉치는 현상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그걸 룰루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그 룰루화 현상이 되는 거를 바로 대사적인 어혈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적혈구 그러면 이 대사적인 어혈화 룰루화가 생기면 모세혈관은 아까도 앞에서 잠깐 짚어봤지만 직경들이 오히려 모세혈관이 가늘 때도 있고 비슷하거나 가늘 때가 많은데 이게 피가 이렇게 적혈구가 떡해져서 이렇게 두세 개 막 결합이 돼 있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세혈관 이하 지역의 주변 지역의 세포들한테 결국은 산소 배달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직이 저산소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런 산소화 과정 단계 얼루룰러 이렇게 악순환고리가 자꾸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산소 공급이 안 될 때는 결국은 그 저산 대사로 가면서 ATP 두 개밖에 생성이 안 되는 그런 에너지 대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포 활동에 필요한 ATP 에너지가 산소가 있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서 36개가 더 에너지가 생성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두 개짜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세포 활동에 필요한 ATP 에너지가 떨어지고 ATP 에너지가 떨어지면 바로 열량이 어떤 세포의 그 에너지 그 열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혈류량 자체가 뜨거운 피가 안 통해서 저체온도 오지만 그 세포들 자체가 바로 에너지 생산량이 딸리게 됨으로 인해서 저체온 상태로 세포 하나하나 자체가 에너지 대사량이 다운되니까 결국은 저체온 세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유명한 그 면역학 교수 한 분이 아보도로 교수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병의 근원은 딱 두 가지인데 바로 저산소와 저체온이라 이 두 가지 현상이라 할 정도로 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어혈과 관련된 여기 도표에 보면 만성 관련된 질환들이 수족냉증, 순발저림, 두통, 이명, 어지럼증, 만성통증, 협심증,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들 있죠. 그 다음에 고지혈, 그 다음에 동맥경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자꾸 산소 부족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체는 그게 뼈가 됐든 내장세포가 됐든 근육세포가 됐든 혈관세포가 됐든 전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가 산소 부족이 되면 무조건 유전자 염증 모두 NF 카파비 같은 어떤 그 염증 유발 유전자가 히프 저산소 유도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매개작용을 하면서 염증 모드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은요 전부 염증에서 세포의 염증으로 인해서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화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도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것도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노화된 세포들, 병든 세포들, 이상한 세포들이 많아지면 또 면역 세포들이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이제 과잉 알러지 반응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얘네들이 너무 흥분하면 자기 세포 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자기 정상세포까지 또 공격해 들어가는 어떤, 혹은 사실 엄밀하게 하면 정상세포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오염된 세포들이 체내에 많이 생성이 되고 염증이 깔려 있는 세포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그걸 처리하라고 너무 업무의 어떤 그 부하가 너무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혼선이 빚어지면서 그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걸리게 되면 그 면역세포들의 그 식별 능력들이 착각이 에러가 많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 공격들을 막 하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들도 오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모세를 가는 동안 이 산소 공급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것들과 다 일파만파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몇 번째 PPT를 계속 저산소와 연관된 뭐 석회화도 그렇고 아마도 그렇고 이런 대사질환들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진행된다는 큰 그림의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뭐 이런 어떤 혈액적인 탁한 면쯤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저산소상을 유도되는 건 또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요 이 저산소상이 너무 잘 오기 때문에 모든 병에 다 취약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것도 취약하게 되는 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척추 부종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알다시피 이쪽 창구 보면 이 골격 구조가 있고 골격 구조를 주변으로 또 여러 가지 연부 조직들, 또 안으로 내장 조직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도 지나가고, 또 근육 속에는 신경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고 모세혈관도 지나가고 림프관도 지나가고 세포 사이는 세포 인터셀룰러 스페이스라고 세포 간극들이 있거든. 그쪽으로 물질 순환들이 돼서 공급도 되고 노폐물 배출도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인데, 구조가 삐뚤어지면 걔네들이 그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에서 긴장이 걸리는 조직에는 결국은 그쪽 순환 시스템들이 장애가 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산소를 하는 적혈구에 장애를 주고 말초 저항을 높이면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면서 결국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작용을 방해를 주게 되면 저산소상으로 되면서 자꾸 악순환의 고리에 그 피드백 되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의 어떤 순환들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병이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관계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가장 핵심 베이스 되는 어떤 얘기들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연관된 것들이 이제 각계 전투 들어가서 각과로 다 들어가면 이거를 떠나는 게 없으면서 이제 다 모든 병과 물고 들어가면서 연결이 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해법 중에 저는 이 척추 교정이라는 거를 아주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교정을 주로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주로 운영을 하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